네, 안녕하십니까. 10월 두 번째 주간 이슈맨의 주간 총정리 두 번째 시간 하드이슈 업종 총정리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한중 수업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이제까지 기조 부분에서 바뀌었다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부분은 조금 이제 해빙 모드가 좀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될 건가, 한류 열풍 부분들이 지금 음식이라든지 다양하게 확대가 좀 되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집중해서 미국이라든지 중동 지역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향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는 가장 기본적인 캐시카우 부분을 만들었던 것은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살아나는지, 그러면 역으로 이제까지 뭐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드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을 맞았던 종목분들은 조금씩 개선사항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첫 번째 시간에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작질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 관련된 꼼수가 무기 판매하고 한미 FTA 부분들, 각 나라하고 어떤 그 무역 협상 부분들을 흔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단 부분들을 가져가고 내부적으로는 세제 개혁한 부분들을 하면서 알짜 부분들을 챙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저런 그 톡 튀는 전략 부분들이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트럼프가 좀 일을 잘하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바마처럼 연임을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월요일 이슈 부분에서 이걸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주 후반에 금융주들, 특히 증권주들이 한번 급등이 좀 나왔어요. 6%, 7%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주 초반에 초대형 IB 4조부터 레버리지 완화라는 얘기를 아침에 좀 드렸어요. 첫 주자로 지금 미래, KB, NH, 종합금융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 비중 자체가 3조 원대입니다. 3조 원대인데, 만약에 이 규모가 4조 원대 넘어가면 또 인센티브를 좀 둬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존의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매 수수료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용이자가 그 벌어들이는 수익의 가장 큰 핵심 캐시카우 역할 부분들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뭡니까 유상증자 부분들을 거하게 하면서 그 이후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힘들겠고, 그러면서 자기 자본을 키웠던, 그리고 이제 초대형 IB 부분들을 준비했던 게 이제 하나하나씩 기업 어음부터 해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꼬가 터지기 전에 증권업종 부분에서 가장 수익 자체를 잘 올렸던 게 IPO를 잘했던 회사들이 그 주가 상승률도 좋았어요. 근데 IPO를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 그 뭐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이자 플러스 알파로 그 회사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캐시카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IPO도 잘하고, 그 다음에 초대형 IB 쪽에서도 기존 다른 종목군, 다른 증권회사보다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업이익이라든지 레버리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쓰면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지수 자체가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에 받는 부분들이 천천히 뭐 2000선 후반 때 파동 부분이 나온다면 금융주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 부분에서 보시고, 코스맥스가 미국 대형 화장품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코스맥스는 그 강점 부분들이 뭐 LG생활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보면 물론 중국도 당연히 들어가죠. 하지만 약간 포트폴리오 분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미국의 대형 화장품사를 인수했던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하락, 그리고 중국이 LCD는 중국이 지금 거의 선점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도 뭐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LCD는 LCD일 뿐이고, 이게 이제 다른 쪽 기술 부분들 확산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 부분에서는 현재 기술 트렌드를 보면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는 안 되고, 디자인이 안 이쁘고, 그 다음에 전력 자체가 백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기본 OLED 쪽보다는 전력 소모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뭐 휴대폰 쪽에 OLED 부분도 쓰이고, 다양한 모바일 쪽에서도 휴대용 쪽에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력 소모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배터리 쪽도 보면 LG화학이 기본에 우리가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사각형인데 이걸 L자형으로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업체들이 못하는 기술인데 L자를 만들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량 자체도 뭐 그걸 만들 수 있는 L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게 업체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간 자체가 점점 그러니까 경박담수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도 다양한 기능을 원하는데 제품은 작아지고 배터리 용량은 늘어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사각형으로는 이 디자인을 짜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쪽에서 이걸 요구해서 LG화학이 만들었는데 그 뒤에도 보면 LG화학의 배터리나 삼성 SDI 얘가 글로벌 판매량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이거하고 계속된 연관된 얘기를 한다 보면 지금 그 전기차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넘어가고 있는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연기관, 중국에서 내연기관 부분들이 스탑되고 독일도 유럽도 스탑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부분들이 커지고 있고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커지면서 그쪽 종목군에 한 번 더 돌았죠. 여러분들 한 달인가요? 한두 달 반 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쪽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인 부분들이 빠르게 나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전기차 시장의 확산 부분들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2017년도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기가팩토리를 하면서 배터리 생산 부분들을 거의 도맡아 삽니다. 도맡아 사고 LG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 부분들 하지만 중국이 지금 계속 허가 부분들을 안 내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중 수합되면서 사드가 풀렸어요. 사드가 풀린 건 아니지만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엄동설안해서 약간 녹았죠. 여기에 이제 그 배터리 쪽이 풀릴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살짝 한번 던져봐도 되겠죠. 그것은 이제 살짝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업체 쪽에서 여러분 볼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니켈이나 코발트라든지 이런 걸 막 히토류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현재 출력을 내는 배터리가 생산이 되는데, 이 가격이 너도 나도 지금 생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것들이냐면 예전에 막 히토리 열풍 불면서 중국이 이걸 문을 닫아가지고 그때 그 가격들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이런 조짐들이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 중에 복병 중에 복병이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드 LCD 쪽 부분들에서 중국이 다음 순간은 OLED 쪽 투자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OLED 쪽에 중국 생산 부분들을 비정하는 특히 BOE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OLED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확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확대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도 쌓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정리하다가 잠깐 봐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전체 투자금이 100이라면 자기들은 한 3, 40 정도만 되면 돼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금 들어오고 막 이런 걸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투자를 안 할 필요 없겠죠. 기술력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순식간에 줄어드는 기술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에서 옆에 엣지가 나왔죠. 엣지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10월달, 이제 11월, 12월 되면 1월달에 이제 CES라든지 MWC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가전박람회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때 폴더폰의 재등장이라든지 아니면 양상 계획이라든지 이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 밸류라인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권에서 항상 미세하게 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되는 폭, 업종구, 증권업종의 변화되는 폭,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자, 이걸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날 기사 중에 TSMC가 세계 최초 3나노 팹 건립 계획 부분들을 발표를 했어요. 미세공정 경쟁의 격화 부분들이 예고가 됐습니다. 3나노, 4나노, 지금 5나노 뭐 거기서 ESV라고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D램 쪽에서 미세 과정 부분에 전에는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한계가 있었는데 ESV가 ASML에서 만들면서 이게 조금적으로 현장 부분들 투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D램 쪽에서는 D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빅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쪽 나노 강정의 미세 공정 부분에 어떤 그 돌격 부분들이 진행됐고, 이건 나중에 어디까지 연상이 되냐면 삼성전기 SLP 부분들 진행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TSV로 해가지고 통으로 뚫어버릴 거예요. 그 기술까지 아마 연정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미세공정 부분들이 기술 발전에 선행하는 종목군들은 제가 한 20년 동안 봐다 보면 반도체 쪽이랑 이 기술 쪽을 선도하는 기업들 있죠. 거의 텐베거예요.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텐베거라는 의미 부분들은 10배예요. 그 정도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그 기술 자체도 개발하기도 힘들 뿐더러 한번 개발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기본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먹거리가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은 그 전에 기술 개발하고 돈 투자하기 전에는 정말 뭐 계속 R&D 투자하고 이게 양산 설비로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부분들이 신약에 비하면 물론 작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딱 지금 떠오르는 게 뭐 텍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산 설비 부분에서 라인 자체의 성격 자체가 바뀌니까 그 라인을 생산을 하는 장비 기업들은 주가 부분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올라왔었죠. 지금도 3D 랜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과거 한 5년 전 대비 한번 봐보세요. 3D 랜드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있었지만 그것은 연구소에서만 있었고 양산 쪽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3D 랜드를 중국 시장 공장 부분 할 때 제가 시장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종목군들이 잠깐 반짝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한 100%에서 200%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 또 움직여. 근데 SSD 사업 3D 랜드가 얼마나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D 랜드 다 알잖아요. 그 관련 종목군들은 그때 중국 시장 공장에 SSD 3D 랜드 부분도 투자, 국내도 마찬가지 긴 종목군들 보면 한 5년 동안에 작게는 3배에서 10배까지 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바뀌었을 때 그 기술을 선도할 만한 장비, 실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10배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다 보면 이 기술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관심권이 저는 정말 많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들로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컴이 거기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라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군 움직임 보면 한 5년 동안 올라온 거 보세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어젠가 오늘인가 동진세미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군이고 이쪽은 LCD 쪽에서 중국에서 이미 중국이 지금 뭡니까 LCD 쪽이 주도권을 완전 잡아갔다고 말을 했죠. 워낙 양산 설비 부분도 많이 설치를 하면서 그러면 양산 설비 부분들 할 때 뭐 가스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진세미컴은 그 부분에 대한 포석 부분들을 이미 몇 년 전에 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해놨는데 동진세미컴 또 이번에 또 뭔가 새로운 기술 부분들을 또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시도가 양산까지 진행되기까지 또 과정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양산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질적으로 양산이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개발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지금 LCD 쪽에 계속 증설 부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이제 새로 OLED 투자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 업종 부분들 볼 때도 여기에 연관되는 종목군들 양쪽 다를 잡아갈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판매처 부분들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땡큐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부분에서 글로벌 광폭 행보가 BOE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 부분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LG디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수율 부분들 상당히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드로 인해서 그 한정 수합 부분들이 풀리면서 저는 저게 시차를 두고 풀릴 것 같아요. 시차를 두고 풀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기술 제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좀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한국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LG 디플은 투자 부분들을 막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재 정부 자체의 그 모토 자체하고 반하는 행동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죠. 좋은 흐름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 직장인분들은 저런 종목 관심권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으로 좀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역발성으로 관심권을 좀 두셔도 되지 않는가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월요일날 있었던, 월요일날은 한중 수업 자체에서 불확실성 부분이 있었고, 북핵 관련된 리스크 부분도 있었고, 긴 연휴 이후에 다우나 나스닥 부분들 신고가 부분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반응을 했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달 있었던 내용 중에 초대형 IB, 그 다음에 사드 관련된 코스맥스 대형 화장품 인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TSMC의 미세공정 격화 관련된 부분에서 업황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까지 여러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지 같이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음악 한 곡 좀 들으면서 이쪽 다른 쪽 방송 부분에서는 음악을 같이 녹음 부분을 못하니까 팟캐스트 팟빵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 노래가 요즘 많이 인기 있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